튼튼한 안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받고 있을 우리 국군 장병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어떡하지? 우리 스튜디오 에어컨을 좀 끌게요. 고통을 분담할게요. 고통을 분담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 부대에도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예, 예. 여름 되면 이제 해가 기니까 일과도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고 전투복 소매도 슬슬 걷어서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외선이요. 요즘 햇볕이 너무 뜨겁잖아요. 네. 선크림 듬뿍 발라서 자외선을 최대한 안 받는 게 중요하죠. 지금 선크림 바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열사병 조심해야 됩니다. 수분이 땀으로 이제 쫙쫙 배출이 되잖아요. 물 정말 수시로 마셔줘야 되고요. 또 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온 음료로 수분 보충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두 분 말씀 다 맞는 말인데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뭐죠? 뭐죠? 아, 너무 싫어. 자, 목이 정말 끔찍하죠. 소리만으로도 사람을 자극하잖아요. 게다가 물리면 아우 막 간지럽고 옛날에는 그 저기 막 이게 십자가 이렇게 손톱으로 하잖아. 손톱으로 네. 십자가 이렇게 뭐. 맞아요. 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말라리아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WHO 말라리아 퇴치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휴전선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부대들이 휴전선 접경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공 장병들 말라리아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하죠? 안 물리면 되죠. 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무조건 보급되는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조금 덥더라도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오한이나 고열, 발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주 심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해요. 아주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코로나 증상이랑도 비슷해서 자칫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위험 지역에 근무하거나 방문한 장병 여러분들은 모기에 물리고 나서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주저없이 검사받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자, 더운 날씨에도 조국소에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면서 오늘 행복기도 시원하게 출발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복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9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상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일요일엔 우리가 간다. 전군! 부대장!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좀 맞춰.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8, 6, 7, 8.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딴거 아니에요? 전 막춤. 이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저분보다 좀 맞춰졌어요. 어려워. 아영 씨가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저 이걸 오거든요. 오늘 전군 부대자랑은 언제 어디든 편입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Anytime, any place, we go. 전사들의 수호 전사. 우연에 처한 조난한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영웅들 공군 항공구조사 전우들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소. 야, 언제 봐도 벌써. 그러니까 멋있어. 구조사의 결의 하나, 우리는 각종 훈련과 구조 임무를 생활화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구조 태세를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조난에 처한 인명을 반드시 구조한다. 하나,
우리는 강인한 체력과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재산을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침착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구조 임무 수행 시 안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는 상경 하에로서 서로 조언하여 단결을 도모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항공구조사 박성현 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항공구조사 장재영 중사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사트의 부소서를 열심히 넘기면서 부대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저 우리 사트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전군 부대 자랑 사트 편 저희가 확장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흥분이 됩니다. 언제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 수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귀한 손님이에요. 네. 클라시 채원이가 보증하는 클라스가 다른 부대 사트 부대 속에서 확장판 지금 시작하기 전에 네. 다들 기억하시죠? 언제 어디든 간다! 우리는 간다! 정말. 우리 나. 네. 자, 저희 말고 이분들이 갑니다. 네. 어디든 가실 분들입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네, 그쵸.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헬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트의 관할 지역은 한반도 전역입니다. 특수탐색구조대대 자체는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점에 항시 비상대기 근무를 섭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근접해 있는 지점에서 출동을 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사트 대원들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 완전 뭐 전국구네. 예, 맞습니다. 사트는 헬기로 기동하기 때문에 항상 조종사와 항공구조사 그리고 정비사까지 하나의 크루가 되어 비상대기 근무를 섭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로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언제 어디든 가기 위해서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너무 든든해요, 제가. 예, 맞아요. 자, 부서서 계속 살펴볼까요? 네. 전시에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하는 사트. 이들의 임무 난이도는 극상인데요. 때문에 훈련 강도도 극상, 매우 높음입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조종사가 언제 어디에서 위험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매년 전투 생활 및 산악구조 훈련과 전투 수상 수중 및 탐색 구조 훈련을 진행하는데 쉽게 말해 1년에 한 번은 산에서 한 번은 바다에서 일주일간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조종사가 해당 지역에 조난되었다 가정하고 침투조와 조난자 팀, 대항군 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오, 조난자 역할까지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나눠서 훈련을 진행하는 거군요. 네, 조난자 팀은 실제 조난된 조종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침투조는 대항군에 적발되지 않게 회피하면서 조종사를 구출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일단 적진에 침투를 하면은 조종사랑은 어떻게 만나나요? 예, 보안상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할 때 조종사와 함께 서바이벌 키트라고 불리는 생환장구가 자동으로 딸려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존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이 있고 사트와 통신할 수 있는 소형 무전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 조종사의 생존 유무, 부상 유무, 조난된 지역의 위치와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군 조종사가 이미 사망을 했거나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전기를 적군이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예. 충분히 예. 가능한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조종사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조종사의 신원 확인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종사에게 접근할 때부터 만났을 때까지 조종사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근데 신원 확인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신원 확인이 된 조종사를 만났어. 근데 조종사가 조난당한 상황이잖아요.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예, 적진에 조난당한 조종사의 경우 크고 작은 부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현장에서 부상 상태를 보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사트 대원들의 의료 능력이 아주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 특수부대 중에 원탑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트의 경우 대부분의 대원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TC3 훈련이라고 해서 전술적 전투 사상자 처치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터득하게 됩니다. 국군의무학교에서 위탁교육을 가 자격증을 취득한 팀원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본격적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시 상황에서 응급처치는 이 보통의 경우는 완전 다르잖아요. 왜냐?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교전 중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구조사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TC3 훈련은 응급처치도 전술의 일환으로 보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살릴 수 있는 인원에 한해서만 최대한 살리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병실하면 최대한 공들여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교전 중에서는 금지됩니다. 인명구조도 중요하지만 임무를 성공시키고 살아있는 팀원만이라도 생활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응급처치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적진에서 빠져나와야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예, 적진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려면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들것에 실어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투조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부상자를 업은 채로 퇴출합니다. 자, 평소에 의료 공부뿐만 아니라 체력 단련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네, 평상시 전투 체력 유지를 위해 매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체력 단련 시간이 부여됩니다. 개인 훈련, 임무 스케줄에 따라 가능한 시간에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항공구조사 체력 검정이 따로 실시되기에 모두가 체력 단련에는 진심인 편입니다. 저 지금 너무 신기해요. 적진에서 조종사를 만나서 응급처치하는 것도 신기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업고 나온다는 것까지 이건 뭐 거의 영화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임무가 정말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부상당한 조종사랑 탈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평지가 아니라 절벽이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암벽이나 빙벽에서 구조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산악 지형의 능선과 경사도 등을 파악해서 로프와 플라스틱 들것을 이용 후송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암벽이나 빙벽을 등반해서 조난자를 구조 후 들것에 조난자를 싣고 로프를 이용해 후송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구조용 짚라인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동하다가 어느 정도 안전지대에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지에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빠져나가요? 예, 퇴출 시에는 연막탄, 신호걸 등으로 아군 항공기에 신호를 보내어 접근을 유도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때 적군에게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항공기에 오를 때까지 사주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항공기에 무사히 오르고 나면 조난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게 됩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도 실제로 조종사를 구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야. 작년 8월경 훈련하던 전투기 조종사 2명이 기체 이상으로 비상 탈출을 해서 서해 인근 해안에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임무를 마치고 수원기지로 귀환하던 F-4E 팬텀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발견 당시 조종사들은 몸에 비상 낙하산 줄이 엉켜 있는 채로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명은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여서 부목 고정과 외상 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가벼운 찰가상만 입은 상태라 신속한 응급 처치 후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야, 오 대단하네요. 그분들은 구조하러 온 이 사트 이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구조되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현재는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구조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팔에 깁스한 채로 저희 부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항공 구조사로서 그럴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많은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사트 입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사트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왠지 까다로울 것 같아요. 합격 기준이. 맞아요. 이제 여기 있는 두 분만 봐도 건장하잖아요. 체격 조건부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트는 매년 공군 특별 전형을 통해서 부사관을 모집하는데 남자는 키 170cm 이상, 여자는 160cm 이상이어야 하고 나은 시력 0.7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체력 평가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트는 서류 전형에 통과한 인원에 한해서 체력 평가, 구조 평가, 구급 평가, 면접으로 이루어진 선발 평가를 치릅니다. 체력 평가에서는 5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턱걸이를 보고 구조 평가에서는 500m 자유형을 비롯해 4kg 벨트 입영, 자명, 스킨다이빙과 같은 수영 평가들을 보고 40kg의 중량 마네킹을 얻고 200m를 달리는 평가도 실시합니다. 스쿼트 평가는 없나요? 스쿼트 1000개 해보셨어요? 맨몸으로는 해봤어요? 이틀 뒤에 막 극심한 고통이 온다고 하던데. 그냥 근육통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뭡니까? 예, 의외로 당락을 가르는 건 수영입니다. 수영. 예. 공군에서 수영이요? 그러니까. 예. 수영은 다른 항목에 비해 실력이 향상되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사트가 되면 받아야 하는 해상 훈련의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합격의 관건이 되는 평가 항목입니다. 와, 수영은 좀 의외인데 어느 정도로 잘해야 돼요? 예, 우선 목적 지점까지 일단 빨리 들어와야 하고요. 자세와 호흡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평가를 진행할 때 수영장의 온도인데요. 바닷물 수온에 맞춰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견디면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사트가 이렇게까지 수영에 진심인 이유가 있나요? 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 사고가 빈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엔 육지보단 바다가 비교적으로 안전한 만큼 해상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구조 소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사트에게 수영 실력은 필수입니다. 네, 사트 부대 속에서 이번에 살펴볼 항목은 좀 특이사항인데요.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도 바로 항공구조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임관하면 학생 신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사트로 선발된 인원들은 공군 기본군사훈련을 모두 수료한 뒤에 약 1년에서 길면 2년 동안 학생 구조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학생이면 뭐 사트 사관학교 막 이런 건가요? 예, 항공구조사가 되려면 최소 1년 동안은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실제 구조 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탐색 구조 기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학생 구조사 기간에는 낙하산 강화 훈련, 적진에서 탈출을 위한 생환 훈련, 탐색 구조 훈련, 해상 구조 훈련 등 산악이나 해상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조난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구조사로서 자신이 타야 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교육도 받게 되는데 이때 항공기의 기종별 특성이나 항공구조 장구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항공기의 기종별 특성 뭐 이걸 언제 다 외우냐고요. 이 과정. 이거 무난히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학생구조사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만 항공구조사의 머름베레를 쓸 수 있는데 수료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된 훈련이 많아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네.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학생구조사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수료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수료율이 낮은 만한 게 아까 그 선발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뭐 사트에 오면 다 따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학생 구조사 과정 때 따야 하는 거죠? 예, 실제로 학생구조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가 바로 의료교육입니다. 항공구조사로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기타 전문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구조사 과정에서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국군 의무학교로 위탁 교육을 보내기도 합니다. 실습도 진행하나요? 예, 부대 내에서 실습할 땐 그 실습용 인형을 이용해서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 내 삽입 또는 기관 절개를 한다든지 모형팔에다가 주사를 놓거나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등 구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케이스를 실습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기관으로 실습도 나가야 해서 일주일 정도는 민간병원의 응급실로 실습을 하러 갑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처치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고 의료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두 분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혹한기에 진행되는 빙벽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체형상 지방이 많지 않아서 유독 추위에 약한 저로서는 예, 딱 봐도 네 그래 보여요. 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눈을 헤치고 빙벽에 올라가지고 구조 훈련을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얼음이 언제 깨질까 하는 막연한 공포심과 높은 고도에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모든 훈련이 다 힘들겠지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사타에서 악명 높기로 이름난 훈련 이름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 훈련만 통과하면 학생 구조사 과정을 전부 수료한 다름이 없다는 그 훈련. 어떤 훈련이에요? 저건 무슨 훈련이죠? 네, 방금 보신 거는 학생 구조사 시절에 하는 5km 장거리 수영입니다. 학생 구조사 훈련 과정에 전투 수상 수중 및 탐색 구조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전체 인원이 강원도 강릉으로 가서 바다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난 5m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수영장 레인이 50m라고 치면은 거기를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심지어 수영장에서도 그런데 바다에서 5km를 수영하는 그러니까. 거 진짜 어떻겠어요. 저는 진짜 근본적으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솔직히?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셨겠죠. 네. 그렇죠? 네? 네. 바다에는 파도와 조류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체력도 관건이지만 이 훈련은 저체온증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도 힘듭니다. 아, 그렇지. 이게 바다에서는 이 파도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도 안 나가지거든.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체온증 때문에 몇 번 혼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저체온증에 걸리면 일단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팔과 다리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면 잠시 멈춰서 동료들이 도움을 주곤 하는데 이때 교관님들도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달콤한 말로 퇴교를 권유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면 항공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장거리 수영 훈련은 완주까지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와. 와, 3시간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 거죠? 장재용 중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장거리 수영 당시에 바다에 해파리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선두로 헤엄치던 주자가 해파리에 쏘인 상태라서 훈련을 중단하고 부대로 복귀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장거리 수영을 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고 한 번에 끝낼 수 없게 만든 해파리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긴 했지만 학생 구조사 시절에는 장거리 수영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악명 높을 만하네요. 5km 장거리 수영. 근데 이렇게까지 극한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해상에서 구조할 때는 헬리콥터를 해수면에 가깝게 하강시킨 상태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강하게 일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때 파도와 다운워시가 합쳐지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심한데요. 예, 조난자까지 지탱한 채로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 스파르타가 아니라 사파르타네요. 대단합니다. 야, 이렇게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다를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장거리 수영을 마치면 교관님들이 학생 구조사들 수경에 붉은 와인을 따라주십니다. 그걸 마시는 게 사트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때 마셨던 와인은 평생 먹어본 와인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붉은 와인을 주는 이유는 붉은색이 항공구조사의 피와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인데 장거리 수영을 마친 학생 구조사들이 앞으로 멋진 항공구조사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교관님들이 직접 따라주시는 겁니다. 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견디기 힘든 수많은 훈련들을 견디고 항공구조사가 되신 이 두 분 정말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저 혹시 미래 항공구조사가 되길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끝까지 동료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러한 굳건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어떤 힘든 훈련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구조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항공구조사란 누군가에게 마지막 남은 빛이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와. 자, 21차! 네! 화이팅!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항공구조사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자, 오늘 전군 부대 자랑은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아직은 우리 안 헤어져도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오. 와,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사트와 함께 돌아옵니다. 사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TV 앞으로 모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 수사관입니다. 모든 범행은 흔적을 남기죠. 제가 그 흔적을 오늘도 끝까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과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입니다. 오늘도 장병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날은 부대에서 장기자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환호성이 또 끊겨버립니다. 뭐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시끌벅적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부대 곳곳에선 노래 소리가 들려왔고 3, 4, 5 모여 춤을 추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오, 부대의 분위기가 되게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을까요? 이날은 부대에서 장기자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끌벅적했군요. 아, 장기자랑 좋죠. 재밌죠. 이 병사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것도 좋지만 1등하면 또 이게 보상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공룰이죠. 맞습니다. 예. 이번 장기자랑에는 유례없는 상품이 걸려 있었는데요.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던 병사들도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나가볼까? 싶을 정도의 포상휴가권이었습니다. 그렇죠. 동기부여엔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동기부여. 맞습니다. 드디어 장기자랑의 막이 오르고 팀을 이룬 병사들이 그간 준비한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대모사라는 병사가 있는 반면에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가창력을 뽐내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팀의 순서가 됐는데요. 이 팀의 멤버인 B병사는 유독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팀인 A병사가 B병사를 안심시키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나.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긴장감 너무 잘 알죠. 음성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까 떨리거든요. 아우 떨릴 수밖에 없죠. 휴가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달리 비병사의 팀이 등장을 하자마자 장내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 팀이 준비한 건 요즘 인기인 아이돌 커버 댄스였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시작이 되고 병사들의 춤이 시작되자마자 환호성이 뚝 끊겨버립니다. 뭐죠? 음향 사고가 났나요? 센터에 있던 비병사가 주춤주춤 거리더니 무대 아래로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퍼포먼스야. 아. 무대로 내려가서 뭔가 환호성을 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구경하던 병사들도 처음에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B병사 뒤에서 열심히 춤을 추던 A병사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B병사를 따라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 이거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약간 팀에 불화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장기자랑도 어쩐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어영부영 끝이 나고 말았죠. 분위기 묘했겠는데 이게 또 마지막 순서였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참으로 확 끼어진 분위기면 이게 다시 끌어올리기가 이게 쉽지 않죠. 힘들거든. 네.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르죠. 알려주세요.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생활관의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부대 장기자랑이 있을 예정이고 거기에 걸린 포상휴가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네. 5명이 팀전으로 출전을 해서 1등을 하면 5명 모두에게 포상휴가를 준다는 거였어요. 와 파격적이네. 이게 잘만 묻어가면 그렇죠. 그냥 얹혀서 포상휴가 갈 수 있는 기회네. 줄을 잘 선다고 하죠. 네. 내가 몸치더라도, 그렇죠, 내가 박치더라도, 내가 음치더라도 멤버들만 잘 만나면은 그렇죠. 도전해볼 만하죠. 그리고 유독 장기자랑 소식에 들뜬 병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A병사. A병사의 별명은 군화피였거든요. 군화피라면 설마 JYP 선배님을 흉내낸 별명인가요? 그래서 공기반소리반. 그렇죠. 춤을 그만큼 잘 추는 병사였나 봐요. 맞아요. A병사는 춤추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잘 추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장기자랑에 A병사는 포상휴가를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러니까 포상휴가는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그냥 얹어도 되는 수준이네. 내 발만 담그고 있어도 그냥 포상휴가. 그런데 그 밥상에 쓱 하고 숟가락을 더 얹어보려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C병사. C병사 생각에도 A병사가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네. 그래서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따라 하다 보면 포상휴가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사실 잘하는 사람한테 묻어가는 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A병사와 C병사가 팀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팀을 맺으니까 나머지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죠, 이제. 원래 장기자랑 같은 건 혼자 나가서 하면 살짝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럿이 나가면 좀 어느 정도 그 부끄러움이 완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팀원이 총 5명이 됐어요, 이제. 5명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렸군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시작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춤을 잘 추는 A병사가 리더 역할을 자처를 했고요. 팀원들은 잘 따랐습니다. 뭐 의견 충돌이라고 해봤자 이제 큐티 컨셉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섹시 컨셉으로 갈 거냐 이런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해 아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A병사의 주도하에 섹시 컨셉으로 밀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잘 아는, 잘 하는 사람 의견을 따라가야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큐티냐 섹시를 놓고 고민을 했다는 거 보면은 일단 남자 아이돌이 아니었던 거야. 여자 아이돌 컨셉으로 잡아놓고 큐티나 섹시냐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한 거네요. 맞아요. 여자 아이돌 가자. 네. 네.
연습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A 병사가 안무를 알려주면은 나머지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지만 따로 연습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기본으로 다들 연습을 열심히 했죠. 물론 시작할 때는 부상 휴가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춤을 추다 보면 재밌잖아요. 네. 운동도 되고 장기자랑 준비하는 덕분에 막 생활에 활력이 돌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 안 가서 벌어지는데요. 팀원들끼리 연습을 하고 있는데 A 병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춤 이렇게 춰서는 우리 1등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A 병사는 조금 더 많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문 댄서들 양성하는 것처럼 사소한 디테일까지 막 신경 쓰기 시작했죠, 이제. 손을 뻗는 각도를 뭐 제대로 맞춰라. 점프 타이밍이 뭐 안 맞는다. 제대로 그렇죠. 맞춰라. 네. 게다가 팀원들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분노 감정이 확 치밀어서 막 화를 내는 건 일단 기본이었고요. 이게 본인 뜻대로 이게 안 돌아가니까 화를 내기 시작했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팀원들의 불만은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춤에 흥미가 있었던 팀원들은 이제 더 이상 춤을 추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A 병사가 춤 연습을 하자고 호출을 하거나 불러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 둘씩 슬슬 빼기 시작했죠. 이제.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목숨까지 거는 게. 그러던 어느 날 A 병사가 다시 팀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열심히 춤을 추지 않아도 1등할 수 있는 필승법을 찾았다면서 말이죠. 그 방법이란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예요? 바로 멋인데? 민소매. 엥? 민소매 때. 이게 무슨 특단의 조치인 근데 거죠? 여기에다가 이걸로 싹 잘라서 어머. 이걸 입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는데요. 야, 춤이 안 되면 우리 몸으로라도 때우자. 웃기면 우리가 1등이다. 사실 1994년도에는 네. 장기자랑 때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좀 그쵸. 놀랍네요. 네네. 그런 반응을 이 병사들도 똑같이 느껴서 병사들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준이 조금 의심스러운 퍼포먼스잖아요. 그래서 병사들 자체가 이제 거부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거부를 했는데 A 병사가 이걸 이해해 줬을까요? 전혀 말이 안 통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A 병사가 팀원들을 설득한답시고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타깃이 된 건 B 병사였습니다. 너는 이미 그 가슴이 있잖아. 이건 네가 타고났다는 거야. 남자가 글래머 입은 거 힘들다. 나 오히려 부러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입자. 입어. 어머머. 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희롱 아닌가요? 그럼요. 네. 듣기가 좀 그렇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A 병사는 한술 더 뜹니다.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 그거 아시죠? 그걸 이제 가져오더니 B 병사의 가슴께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별로 하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심의해. 좀 네. 그래. 예. 비병사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낀 비병사는 저 장기자랑 빠지겠습니다. A 병사가 곱게 안 놔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병사는 생각보다 쿨하게 B병사에게 그래 그만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였어요. B병사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나머지 팀원들도 하나둘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선 거죠 이제. 근데 뭐 그래요. 나머지 팀원들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그만뒀어도 진작에 그만둬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다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A 병사는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논리는 이거였어요. 장기자랑 같이 가자고 한 건 니네들이었잖아. 나 혼자 나갔으면 1등 했을 텐데 니네 때문에 연습할 시간도 뺏겼어. 이거 입고 나가든가 아니면 내 포상 휴가 어떻게든 받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야. 논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1등을 뭐 맡겨놨어요.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억지고 분풀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A 병사가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통에 B 병사를 비롯한 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A 병사가 준비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야만 했죠. 너무 싫었겠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환호하는 관객들을 본 B 병사는 무대 위에서 마치 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춤을 춰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대 아래로 그냥 발이 저절로 걸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간부가 B 병사를 따로 면담을 했고 A 병사의 만행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기자랑이 뭐 단합을 위해서 재밌자고 하는 건데 뭐 물론 거기에 포상휴가도 걸려 있긴 하지만 거기에 눈이 멀어서 막 여장을 강요하고 또 심지어 성희롱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완장을 채워주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막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A 병사는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을 너무 네. 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관계망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못된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 자기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 병사는 일단 좋은 리더는 아니에요. 1등을 바라는 욕심, 이게 조금 더 도가 넘어선 거죠. 네. 그 욕심이 지나치면 이 사건처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팀원들도 잘 따라와 줬잖아요. 근데 진짜 춤이라는 게 한 번에 확 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병사를 좀 더 잘 다독이고 달래면서 이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네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병사들을 잘 다독거리고 달래면서 이끌었다면 좋은 리더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춤을 조금 잘 춘다고 해서 못 추는 병사들을 조금 무시하고 화를 내면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잘하고 싶겠죠. 근데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일 속상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입은 병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이제 1등을 하겠다고 이제 그 전우들한테 이제 여장을 시킨 건데 이게 전우들이 자진해서 야 재밌겠다 하자 이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하기 싫다면 강제로 성희롱까지 하면서 시킨 게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춤만 가지고는 1등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궁여지책으로 방안을 좀 짜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대시 말한 것처럼 반강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강제로 시킨 것도 문제인데 말을 또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이런 말들을 남자가 남자한테 해도 성희롱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발언이 무척 심각한 내용인데 이 성희롱은 성별을 떠나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하는 등으로 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A 병사가 했던 말은 B 병사의 신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고 이를 통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A 병사는 지가 그 뱉은 말이 성희롱인지도 모르고 뱉은 것 같아요.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는 것 같은데 남의 몸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성희롱은 꼭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병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A 병사가 다른 병사들한테 고의적으로 뭐 성적으로 모멸감을 막 주려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B 병사한테 법무관님 얘기한 것처럼 성적 굴욕감을 줬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면 그게 성희롱이라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희롱의 기준, 말조심의 기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이라고 함은 흔히 저희 오늘 사례처럼 좀 언어적 행위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시각적 행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성이랑 동성을 불문하고 오늘 운동하고 왔어? 허벅지 한번 만져봐도 돼? 라든지 휴가 때 여자친구랑 뭐 하냐? 이런 발언도 모두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음란한 농담이나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그런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 정말 이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팀원들이 빠지겠습니다 하니까 팀원들 탓을 하면서 이제 못 나가게 했잖아요. 이게 진심이겠죠?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 그리고 이제 책임 전가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건데 혼자 나가서 1등 할 수 있으면 지 혼자 나갔겠죠. 지 혼자 나갔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팀을 꾸린 걸로 보여요. 그걸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저는 이런 근자감을 갖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이게 지나친 자기애인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스스로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목표로 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변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자감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것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문제점은 근자감이 너무 지나치면 만용이나 허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현실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근자감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 민소매 사건이 있었을 때 다들 장기자랑에 참가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때 그냥 그만뒀으면 됐을 텐데 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때 뭐 마음의 편지라든지 아니면 간부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쉽게 안 됐을까요? 일단 그때 같이 동참한 병사들의 목표는 똑같았잖아요. 1등. 보상인가? 부상휴가.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모인 구성원들이다 보니까 연습 과정에서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상담 요청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팀원이 A 병사를 포함해서 5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용기를 못 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아요. A 병사가 B 병사에게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팀원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팀원들이라도 문제를 좀 제기했으면 장기자랑이 이제 억지로 끌려 나가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억지로 장기자랑에 나가게 된 거는 이거는 인권 침해를 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자랑에 나가고 싶지 않은 병사들에게 억지로 참여를 강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누구든 처음에 장기자랑을 나가고 싶어 했다가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를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비병사랑 팀원들이 무대에 오르긴 했지만 올라가자마자 얼어붙잖아요. 저는 그 심정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아마 앞이 깜깜하고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데뷔 무대 때 네. 그랬어요? 우리 채원 씨?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긴장을 하긴 했습니다. 엄청 많이. 그렇게 긴장해서 앞이 깜깜하고 막 이런 걸 무대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관객들 앞에서 공연이나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불안이나 공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병삼은 너무나 이렇게 긴장한 나머지 이때 무대 공포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병사는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강제로 여장을 시키고 성희롱까지 했는데요. 자, A병사의 이런 행동들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병사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벌목에 해당하는데요. 최대 강등에서 최소 근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본 사안에서는 발언의 정도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고의도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군기교육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성희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즉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A병사는 즉시 소속 부대에서 분리되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2차 가해 금지 교육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장기자랑에 반강제로 끌고 나간 거는 이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물리적인 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두 행위가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행위 중에 더 중한 벌목에 대해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장기자랑이라는 게 이게 병사들에게 일종의 그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서 병사들께 단합하고 뭐 침묵을 도모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 경우는 결과가 안 좋기는 했지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장기자랑을 나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장기자랑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다 싶으면은 나가라라고 이제 시키거나 아니면 선임이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병영 내에서 화합과 단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너무 1등만을 위해서 과열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죠.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로 전우애를 다지고 협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급 부대에서 부대 행사 과열을 방지 위한 지휘관들의 정신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공정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1등을 하고 싶은 마음, 뭐 포상휴가 받고 싶은 마음, 네,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은 그 선택은 결코 이해받을 수 없다는 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너조차고 남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견내 군! 자, 사티행 행군기호 오늘도 이륙합니다. 사트 대원이라면 자격증 20개는 기본이라고 하던데 이 소문 사실인가요? 10개도 아니고 20개는 좀 20개는 좀 많다. 자격증 따기에 이 정도면 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예스네. 진짜요? 예스네. 아, 진짜요? 야. 너 퇴근하고 뭐해? 이것도 토요일에 뭐해? 다음 주말에 뭐해? 주말.
하나우주는 뭐야? 왜? 그냥 부대 간부들이 워낙에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친목도 뭐. 다음에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우리 등산이나 갈까? 등산 가자. 진짜 이제 무서워. 그렇게까지 할 일인 거죠?